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66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오늘 오전 10시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봉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제주 4.3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국가 행사로 치러지지만 관심이 집중됐던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66년 전 영문도 모르고 억울하게 숨졌던 4.3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는 상여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4.3 희생자 추념식을 하루 앞두고 행사장인 4.3 평화공원에서는 리허설이 열리는 등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제주 4.3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번 추념식은 처음으로 안전행정부가 주최하고 4.3 평화재단이 주관하는 국가 의례로 치러집니다. 이 정부 행사로 치러지기 때문에 더 뜻이 있고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영령들의 명복을 부리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국가 기념행사와 같이 오전 10시부터 30분 동안 진행되는 추념식에는 대통령 대신 정홍원 국무총리가 참석해 추념사를 읽게 됩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등 여야 정당 지도부도 대거 참석합니다. 하지만 첫 국가 추념일 행사에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아쉬움이 남게 됐습니다. 국가 행사로 처음 치러지는 올해 4.3 희생자 추념식은 4.3 해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두 가지 핵심 과제 가운데 명예회복은 국가 추념일 지정으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지만 진상규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특히 당시 진상규명 과정에서 문제로 제기된 경찰의 관련 문서 폐기와 군 지휘관의 증언 거부, 미국 비밀문서 입수 실패 등은 11년 넘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 4.3의 진실을 찾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김현선, 현재훈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64년 전 세상을 뜬 형을 보러 가는 길. 형의 이름 석자를 보니 목이 메어옵니다. 표선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8살 어린 목숨을 잃은 형. 하지만 진상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미안한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동생으로서. 아직 뭐 밝혀진 것도 없고. 밝혀진 것도 없고 또 뭐 주위에서는 뭐 이거다 그게 아니다 이거다 뭐 참 오락가락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오윤범 씨의 기억은 생생합니다. 1950년 7월 14일 오전 9시쯤 전체 조회를 기다리며 놀던 아이들은 한순간 펑 하는 굉음과 함께 피투성이로 변했습니다. 꽝 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 덥석 주저앉고 이렇게 보니까 이 운동장 반이 다 날아간 것처럼. 안고 나오는 걸 보니까 창자가 다 나오고. 학교에 주둔했던 4.3 진압부대인 해병대 2연대가 철수하면서 두고 간 포탄을 갖고 놀다 폭발한 겁니다. 이 사고로 50명 가까운 아이들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현재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만 17명. 당시 교사였던 정공직 씨도 교실을 입원실 삼아 47명의 아이들을 돌봤다고 증언합니다. 교실에 전부 그 많은 수를 묶여놓으니까 말이야. 선생님들이 전부 나와서 뭐 숙식하는 겸 숙식실에 자면서 말이야. 그 교실을 돌아보는 것이 뭐 일이라지 말이야. 뭐 여기도 우는 나이 저기도 우는 나이 뭐. 사고 직후 군에서 나와 간단한 조사만 했을 뿐 별다른 조치는 없었고 교사들이 남긴 기록은 사라졌습니다. 졸업생 몇 명이 기억을 더듬어 학교 90년사와 100년사에 짧게 기술한 게 전부입니다. 4.3 때 상당수 초등학교에 군대가 주둔했었고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에야 알려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조사된 적은 없습니다. 학교의 어떤 그 교사, 학생 그리고 뭐 교실을 비롯한 어떤 물적 피해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좀 분류를 해서 종합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데 대한 좀 더 전문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피해자나 유족들이 고령인 만큼 진상조사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진실은 영원히 묻힐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군인과 경찰의 사상 관련 자료와 증언 확보,
미군정의 비밀문서 수집 등 4.3의 진상조사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많습니다. 4.3의 완전 해결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추가 진상조사의 과제를 이어서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4.3의 역사를 담은 4.3 평화기념관의 관문인 원형의 천창 아래 백비, 즉 비문이 없는 비석이 누워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정부 차원의 4.3 진상보고서가 미완에 머물면서 4.3의 성격을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민 집단 학살이 잘못된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 이뤄진 만큼 이승만 정부의 지휘계통을 규명하고 법적인 책임자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당시 군사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던 미군정은 물론 미국 정부의 역할과 책임도 비밀 문서 등 사료 발굴을 통해 명쾌하게 밝혀야 합니다. 도민끼리의 이념 싸움을 벗어나 동서 냉전 시대의 구조적인 사건으로 시야를 넓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얼마나 책임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하고, 책임은 있지만 뭔가 그냥 변죽만 올리는 정도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했다는 것인데, 이 같은 추가 진상조사는 4.3 특별법상 정부 기구인 제주 4.3 중앙위원회 차원에서 제2의 진상규명 노력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추가 진상조사를 통해 11년째 진전이 없는 진상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해야 4.3의 성격과 역사적 의미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보다 더 많이 공개돼서 4.3의 성격이 규정이 돼야 완전한 진상규명이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서냉전의 역사 소용돌이 속에서 최대 3만 명이 희생된 제주 4.3. 대규모 양민학살을 초래한 이승만 정부와 미국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만이 4.3 역사 바로 세우기의 시작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지난해 추가 신고됐던 4.3 희생자와 유족들은 최종 결정이 늦어지면서 결국 올해 첫 국가 추념일 위령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제주도는 4.3 중앙위원회가 추가 신고 희생자 200명과 유족 27,900여 명에 대한 심사를 지난달까지 마무리했지만 위원장인 정홍원 국무총리의 최종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희생자의 위패 봉안과 강명비 설치, 유족들에 대한 진료비와 생계 보조비 지원도 늦어지게 됐습니다. 외국 자본이 현지인을 끼고 대규모로 토지를 매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 MBC 취재 결과 토지 매입 과정에서 중대한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동산 업체 대표인 박모 씨가 2011년 4월에 매입한 한림읍의 한 농경지입니다. 7,000제곱미터가 넘는 땅에 농작물은 없고 잡목만 무성합니다. 박 씨가 지난 2011년부터 3년 동안 이곳 한림 일대에서 구입한 농지만 181필지로 32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농지법상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경지를 매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농사꾼도 아닌 박 씨는 아무 문제 없이 월드컵 경기장 12배의 농지를 사들였습니다. 제주시가 뒤늦게 현장 조사를 벌여 우선 30필지를 확인했는데 두 곳에서만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죠. 농사가 현재까지는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미경작을 한 지가 좀 오래돼 가지고 어쨌든 좀 이제 농사가 좀 빨리 시급하게. 박 씨는 농지뿐 아니라 임야까지 포함해 일대 43만 제곱미터를 사들였습니다. 문제는 이 토지에 싱가포르 기업이 30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박 씨가 중국계 한국인으로 알려지면서 마을 주민들은 해외 자본이 현지인을 끼고 제주 땅을 사들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으로 알려진 부동산 개발업자는 선량한 지역 토지주들을 선동하여 원령 풍력 발전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면 즉각 멈추기를 촉구한다. 한림읍 원령리 39만 제곱미터에 3메가와트급 풍력 발전기 7기를 세우는 원령 풍력지구 사업. 도의회 지구지정 동의 절차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불법 토지 매입 의혹까지 일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네, 오늘은 낮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양이 적어 활동하는 데 큰 지장은 없겠는데요. 하지만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꽤 쌀쌀하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7도가량 떨어지겠고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북부 지역의 기온 16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1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9도에서 13도, 낮 기온은 17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네, 남부 지역은 오늘까지는 평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도는 고온 현상이 계속되겠고요.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 11도 내외, 낮 기온은 18도에서 19도를 보이겠습니다. 청판악의 기온 10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섬지역의 기온 대부분 10도로 웃돌고 있고요. 낮 기온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 제주도 앞바다와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포항공항은 화창하지만 그 밖의 공항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네, 내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직원들에 대한 복지 제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개발센터는 직원들에 대한 국제학교 수업료 30% 할인과 면세점 10% 할인 제도를 폐지하고 부모의 팔순 축하금과 조부모 사망 조의금, 근로자의 날과 생일 축하금 등 복리후생비 8개 항목을 폐지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제주민족예술인 총연합은 오늘 오후 5시부터 제주시청 정문 앞 도로에서 66주년 4.3을 추념하는 역사 맞이 거리굿 공연을 펼칩니다. 제주도립제주합창단은 오늘 저녁 7시 30분 제주아트센터에서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을 위한 제84회 정기연주회 평화를 위한 진혼곡을 마련합니다.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는 올해 첫 여성작가 발굴 지원 사업으로 디자이너 강연심 초대전을 마련해 오늘부터 25일까지 선보입니다. 제주현대미술관에서는 19일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추상미술작가 조문자 초대 전시회 영원을 향한 내적 풍경을 마련합니다. 나기철 시인이 5번째 시집 젤라의 꽃을 펴냈습니다. 이 시집은 제주에 들어온 지 5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여전한 디아스포라 이주민의 입장에서 제주의 자연과 일상을 간결하게 표현하며 우리를 위로하는 작품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도 농아인협회 제주시지부는 2분기 수화교육 초급과 중급, 고급 과정 수강생을 8일까지 모집합니다. 제주시 원로형 6길에 있는 JPM 엔지니어링에서는 경력 10년 이상의 환경 분야 경력사원 1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809개 5616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정유진입니다. 제16회 제주도지사회 주니어 골프 선수권 대회 환영 만찬이 어제 저녁 제주 그랜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행사에는 사흘 동안 예선전을 치른 700여 명의 선수 가운데 본선에 진출한 선수들이 참가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대회 최종일 경기는 내일 오후 1시부터 MBC가 전국에 생중계합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도의원 여성 우선 공천 지역과 단수 후보 신청 지역 등 20곳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여성 우선 공천 지역은 제주시 삼도와 오라동의 이선화, 삼양 봉계 아라동의 김효, 서귀포시 대천 중문 예래동의 현종화 후보 등 3곳이고 단수 후보 신청 지역은 17곳입니다. 새누리당은 복수 후보가 신청한 7곳에 대해서는 100% 여론조사로 공천을 결정하고 신청자가 없는 2곳은 후보를 추가 공모할 예정입니다. 크루즈를 이용해 제주를 찾는 일본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일본발 크루즈의 입항 횟수가 11차례로 지난해와 같지만
주로 대형 크루즈선이 운항하면서 지난해보다 75% 늘어난 2만 1천여 명의 일본인 크루즈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주도는 올 들어 처음으로 내일 제주항에 입항하는 일본발 크루즈인 볼렌담호를 시작으로 모든 선박에 대해 환영 행사를 엽니다. 건조한 봄철에 야외 화재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소방방재본부가 최근 5년간 들불이나 산불 등 야외 화재를 분석한 결과 3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화재는 644건으로 전체의 41.5%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까지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화재 안전 지킴이 담당제 운영 등을 통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